권리 분석은 제가 입찰하는 금액 외에 물어줄 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물어줄 게 있다면은 그 금액만큼 빼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입찰가를 산정하실 때 그 물어줄 금액을 빼라는 겁니다. 하지만 몰랐다면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을 몰랐다면은, 그냥 원하는 금액 적었는데 이후에 물어줄 금액이 나온 걸 알았다면은 문제가 생기죠. 낙찰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잔금 못 내는 거지 뭐. 보증금 몰수 당한다라는 겁니다. 안 돌려줍니다. 보증금. 그래서 필히 우리는 입문반에서 권리 분석이라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권리 분석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권리 분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제일 중요한 출발은 뭐냐 하면은 등기부등본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6가지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경매당한 부동산은 등기부상에 말소 기준 권리가 가능한 권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건저당, 가압류, 압류, 또 뭐 담보가등기도 한번 해볼까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 경매 기입 등기가 될 겁니다.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되겠죠. 제가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5가지가 다 가능한데 경매 사건에서의 말소 기준 권리는 오로지 한 개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접수된 것. 등기부상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가능한 것 중에서 제일 상위에 접수된 걸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 드렸잖아요. 대부분 사건에 보면은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더라. 이유는 은행에 의해서 경매가 나온다면 은행은 담보로 잡을 때 건저당을 설정하죠. 이 이유에서 대부분 건저당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았다면 이후의 행위, 말소시키면 된다고 했거든요. 말소시키면 된다. 어떻게?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이후에 생성된 권리는 다 말소된다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생성된 권리는 모두 말소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은행이 건저당을 먼저 잡았다.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생겼고 경매를 당한 사람은 빚을 많이 졌다. 압류, 가압류, 뭐 건저당, 담보가등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등기부에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말소된다는 겁니다. 말소가 된다는 것은 이 낙찰자가 말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등기할 때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말소시키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말소가 된다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 물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또 이 중에서는 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시간이 되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생성된 권리는 다 말소시켜도 된다라는 룰 있잖아요. 이건 어떤 법 조문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법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것일까?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고 그 대법원에까지 다투는데 거기에서 나온 판례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룰을 적용시켜도 되더라는 겁니다. 등기법을 아무리 보셔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생성된 권리를 말소시켜라. 없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취지.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